60세부터 70세 분들까지는 그냥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쓸데없이 뭔가 찝찝하게 보험료가 계속 빠져나가는 기분은 이제 더 이상 안 드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내 가족을 지키는 또 다른 보험가족 보험남매의 지원쌤. 사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60대 어머님, 아버님 보험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하는데요. 60대 어머님, 아버님은 당연히 집중해 주셔야 하고요. 60대 부모님을 두신 자녀분들은 더더욱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머님, 아버님 보험료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자녀분들은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도 한번 이런 기회 한번 해보셔야죠. 그만큼 60대 보험에 있어서 낱낱이 파헤쳐 드릴 예정이고요. 60대 보험 어떻게 가입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실제 설계안까지 공개할 예정입니다. 60대 보험은 이 영상 하나로 마무리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집중! 60대쯤 되신 어머님, 아버님들 대부분 점점 아픈 곳이 한두 군데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건 저희 보험남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우리 가족의 내무부 장관을 담당하시던 우리 엄마도 이제는 이곳저곳 쑤셔서 병원에 다니시기 시작하셨고요. 평생 나보다 커 보일 줄만 알았던 우리 아빠도 이제는 저보다 키도 작아지셨고 어깨도 많이 작아지셨습니다. 다리가 거의 소녀시대 다리예요. 어깨가요? 언제나 강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다리도 아프시고 눈도 잘 안 보인다 하십니다. 이렇듯 이제 60세가 넘어가면 누구나 아픈 곳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 항상 생각을 하시죠. 아, 이제 보험 제대로 만들어놔야 그렇죠. 나중에 자식들한테 짐이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공부를 시작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가입까지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은퇴를 하셨거나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상담 문의를 정말 많이 주시는데 내가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가 이게 내 재정 상황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돈을 납입하고 계신 분들도 생각보다 너무 많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보험료라는 거는 내가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하셔서 좀 지출을 하시는 게 가장 좋죠. 고정 지출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모든 보험을 다 가입하고 살지는 않죠.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사실은요. 무수히 많은 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그 많은 보험 증권 안에 무수히 많은 특약들 중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사실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보험남매가 60대 부모님들께 도대체 정말 필요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보험은 무엇이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욕심 안 내도 되는 보험은 도대체 어떤 게 있는지 답답한 가려움증을 정말 시원하게 해소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시원하게 한번. 네.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은 병력도 점점 늘어나실 거고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보험 리모델링도 함부로 막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보완해야 되는 것들은 도대체 어떤 보험들인지까지도 오늘 보험남매가 속 시원하게 보험에 대한 뼈대, 그러니까 뭐 중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전혀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지고 계신 증권 다 긁어 모아서 이해가 안 되시면 오늘 영상 몇 번씩 계속 반복 시청해서 보세요. 그럼 어머님, 아버님들 속이 아주 편안해지실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도대체 무슨 보험이 필요하고 어떤 보험들이 굳이 필요 없는지 제가 이해하기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게 모든 보험을 다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 만약 우리 가족 중 한 명이 어떤 질병에 해당이 됐을 때 경제적으로 리스크가 큰 것들이죠.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위험 요소가 큰 것들, 발생 확률도 높은 질병, 그런 것들로부터 나와 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게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기준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 정답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방금 지훈쌤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정말 필요한 보험은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발생 확률도 높고 해당이 됐을 경우에는 나와 가족들이 경제적 타격이 클 수 있는 것들, 우리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위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낮은데 보장 금액이 좀 큰 것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있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일상배상 책임보험 같은 거요. 네. 우리는 이런 보험을 우선순위로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보험을 조립을 해야 하냐? 보험을 가입하실 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순서대로 제가 좀 알려드려 보려고 하거든요. 네. 저는 사실 가장 뼈대가 되는 보험은 크게 5가지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보험들은 사실 우선순위가 되는 것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뭐 지금부터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집중하세요. 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선순위는 당연히 실손의료비 실비보험입니다. 실제로 내가 손해본 의료비, 즉 내가 낸 병원비에서 일부 본인 부담금을 공제 후 보상해주는 보험이죠. 자, 다만 실비는 연세가 드실수록 보험료가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70대 이후에는 실비보험의 보험료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유지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제 뭐 60대 어머님, 아버님들은 실비보험을 가지고 있을 날이 보통은 뭐 그렇게 길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납입 여력에 문제가 없고 지킬 수 있을 때까지는 꼭 유지를 하실 것을 권장드리는 최고의 보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선순위는 바로 3대 질병이죠. 암, 뇌, 심장질환에 대한 3대 진단비입니다. 대한민국 사망 원인 5위 안에 이 세 가지 질병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감기 걸려서 기침 콜록콜록 한다고 그거 보험금 받아보자고 가입하는 게 보험이 아니라 이 3대 질병 때문에 정말 보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이건 사실 말할 게 없습니다. 정말 너무 중요하니까요. 당연하죠. 아무래도 간단한 질병보다는 진짜 나한테 타격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쵸. 준비가 더 선행되어야 되겠죠. 네네. 네, 그리고 다음 세 번째가 바로 간병인 보장입니다. 해당이 안 될 경우에는 정말 다행이지만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라 믿고 싶고 없어야겠지만 만약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간병인을 써야 하는 수준까지 간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생각만 해도 마음이 참담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 고객분 중 아버님 한 분이 양성 뇌종양으로 3주 동안 입원을 하셔서 제가 만들어드린 간병인 보험을 사용을 하셨었는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간병인 지원보험을 만들어드려서 간병인에 대한 자비 부담이 하나도 안 드셨었어요. 근데 우연찮게 간병업체에 하루 간병비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여쭤봤는데 네. 하루 24시간 옆에 있는데 13만 5천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간병인 하루 사용 비용이 보통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진짜 뭐 정말 저렴한 간병 업체를 잘 구해서 쓴다는 가정하에 하루 간병비가 13만 원이라고 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네. 1일당 13만 원이면 한 달 간병인을 쓰게 되면 얼마일까요? 390만 원이죠? 그렇죠.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절대로. 네. 그러면 1년 쓰면 얼마죠? 잠시만요. 계산이 4,680만 원입니다. 마치 계산을 이미 해놓은 것처럼 잘하시네요, 지원쌤. 근데 만약에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간병인을 정말 길게 써야 하는 수준까지 간다면 이거 1년 쓰고 끝날까요? 저는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정말 있어서도 안 될 일이지만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저는 당연히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야겠죠. 10년 사용하고 돌아가신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지금 현재 간병비가 10년 동안 10원 한 장 안 오르고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무려 4억 6,800만 원입니다. 그것도 추후 미래의 인건비를 반영하지 않은 지금 현재 기준이죠. 인건비 상승을 지금 상정하지 않은 기준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험은 이런 것 때문에 맞습니다. 가입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들의 경우에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뭐 골절 진단비 30만 원 이런 거 받으려고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 저는 간병인 보험이 무조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해보험 같은 건 옵션이에요, 옵션. 간병보험이 정말 최우선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일상 배상 책임입니다. 이 특약은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좋은 가성비 특약 중 하나입니다. 저희 보험남매 채널에 영상도 한번 올려드렸었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란 일상생활 중에서 고의가 아닌 사고로 남에게 끼친 손해나 재물의 손해를 끼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남한테 피해 끼치는 것들이 있죠. 있죠. 그거를 다 배상을 한다는 거예요. 이 특약이 도대체 어디까지 배상을 하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요. 누가 생각해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 빼고는 이것도 되나 싶은 것도 다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상대방 어깨에 잘못 부딪혔는데 이번엔 상대가 다친 게 아니라 상대방의 핸드폰이 다친 경우, 뭐 이중 주차된 차량을 옮기던 중에 차를 파손시킨 경우, 우리 집 수도 배관이 터져서 누수가 생겨가지고 그게 밑에 집에 누수 피해를 입힌 거, 뭐 이게 되나 싶은 것들도 다 될 정도로 범위가 넓습니다. 일상배상 책임 특약은 대인 및 대물사고의 보상 한도를 1억까지 한도로 실손 보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진짜 가장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설명드리자면은 수술비 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입니다. 수술비 보험 물론 좋아요.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60대 분들께는 앞에 보험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은 5번째로 빼놨습니다. 일상배상 책임은 워낙 싼데 유용하니까 앞에 배치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운전자 보험 10,000원이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내가 유병자라서 실손의료비, 즉 실비보험 가입이 안 된다. 거기에 근데 직업이 좀 위험직군이다, 아니면 현장직이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손보험이 없으시거나 상해에 대한 노출이 좀 높으신 분들은 상해 특약 등을 좀 넣어주시면 너무 좋고요. 운전자 보험에 상해 특약을 넣어요? 맞아, 운전자 보험에 상해 특약을 넣어서 좀 준비를 해주시면은 확실히 좀 보장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지겠죠. 네. 자, 이 순서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60대 분들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첫 번째가 실손 의료비, 그리고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에 대한 3대 진단비와 간병인, 그리고 일상배상 책임. 여기서 여유가 된다면 수술비 보험이나 나머지 보험들 아시겠죠? 네. 이해하셨죠? 이해했습니다. 아니 사유쌤, 근데 우리 어떤 보험이 필요한지는 이제 알겠는데 우리 60대 어머님 아버님들은 이런 걸 더 궁금해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거죠? 우리 나이 때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 저렴하게 가입하려니 보장이 안 되는 것 같고, 아님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형이거나 그러잖아 이러시거든요. 당연히 저는 이런 질문을 하실 거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어머님, 아버님들 집중하세요. 2025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어머님, 아버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보험 가입을 하려면 병원을 다녔던 알릴 의무, 고지 의무 등의 절차를 통해 보험 가입이 진행되는데, 기존에는 알릴 의무와 고지 의무 병력 사항을 5년까지 받지만 지금은 6에서 10년 동안의 입원 수술 및 암, 뇌졸중, 심근경색을 보는 상품이 생겼습니다. 좀 더 긴 시간 동안의 치료력을 보는 기준을 통해서 병력 확인을 해서 통과가 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좀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거죠. 병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5년이 아닌 6에서 10년까지의 병력사항을 체크해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건강고지형 상품이라고 합니다. 건강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심사만 통과되면 이렇게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네. 그런데 이런 상품들의 경우 워낙 요즘 보험사에서 경쟁적으로 상품을 내놓다 보니까 보험사마다 가입을 승인하는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인수하는 조건이 다르다는 뜻은요, 상황에 따라 나에게 유리한 보험사가 있을 수 있고 불리한 보험사가 있다는 뜻이겠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수술 입원 이력이 있었다면 심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 보험사에서 건강고지형 상품을 계속 출시하면서 부담보 조건임에도 인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예외질환 기준을 운영하면서 인수를 해주는 경우도 많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부담보랑 예외 질환 기준이 뭔지 궁금해하실 어머님, 아버님들을 위해 설명을 좀 더 더해 볼게요. 부담보란 가입된 보험 기간 중 특정 부위
또는 특정 질환에 대해서 일정 기간 또는 전기간 수술이나 입원 등의 각종 보장에서 제외하여 조건부로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예외 질환이라는 것은 뭐냐? 과거에 관련 질환을 알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가입을 하게 해주겠다라는 건데요. 이러한 예외 질환 조건은 회사별로 다 다르고 변경되는 부분이 매달 있기 때문에 보험남매 채널 구독하셔가지고 최신 트렌드를 잘 체크하시고 유리한 보험사의 상품을 적절한 시기에 준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지원쌤.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말씀을 잘해 주셨듯이 보험료 비교는 너무나 당연한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보장에 대한 디테일의 차이가 보험사마다 크게 차이 나는 경우가 많으니 내가 병력이 있었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잘 알아보시고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이 있어도요, 문제없이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입원 수술을 안 보는 간편보험 상품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하신다면, 활용하신다면, 병력이 있더라도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60대가 되면 아픈 곳이 한두 군데씩은 생기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병력이 있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심사를 통해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준비하신다면 유병력자여도 충분히 저렴하게 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0세부터 70세까지의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궁금해하실 설계안을 보여드려야겠죠? 보여드려야죠. 네, 오늘은 어머님, 아버님들께 가장 인기가 많은 3대 진단비 보험에 대해 공개하겠습니다. 제 고객님 중에 가장 균형 있게 가입하신 60대 여성 고객님이 계셔서 한번 예시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고객님께서는 이제 자잘자잘하게 병원을 자주 다니시긴 하셨지만 중증 질환을 앓으신 적은 없으셔서 저렴한 편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라고 볼 수 있는 케이스네요. 그렇죠. 우리 어머님들하고 대부분 비슷하죠. 네, 보시면 암 진단비 2천만 원,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각각 1,000만 원씩 균형 있게 설계 진행했고요. 가성비 있는 수술비 특약까지 포함하여 중증 질환은 물론 경증 질환에 대한 수술까지 보장받게끔 특약을 설정했는데도 77,089원에 설계가 가능했습니다. 거의 건강하신 3, 40대 분들 그렇죠. 금액으로 설계가 가능했네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비갱신형으로 납입을 끝내시고 평생 동안 보장만 받으시면 되는 보험으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저도 가입을 가성비 정말 좋죠. 저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물론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보장을 더 늘리고 싶다거나 나는 보험료를 더 낮추고 싶다 하시는 경우라거나 나는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한 추가 보완을 위한 컨설팅이 가능하니까요. 나에게 딱 맞는 보험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 내 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만 정확한 전문 컨설팅이 가능하니까요. 잘 확인하시고 상담을 통해 추가 보완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60세부터 70세 어머님, 아버님들을 위한 보험을 좀 제대로 정확히 보는 방법, 그리고 그 엑기스 보험들을 중점으로 나머지 불필요한 보험료는 좀 줄이고 꼭 필요한 보험은 어떤 식으로 조립을 해야 하는지,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영상을 좀 찍어봤고요. 보험남매 유튜브 영상 자주 시청하시면서 꼭 가장 필요한 보험들은 아무렇게나 막 가입하시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하셔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잘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보험남매 채널에서는 고객 한 분 한 분께 최선의 설계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30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비교 분석하여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은 가족력, 생활습관, 직업, 직무에 따라 설계안이 모두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개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맞춤 플랜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보험 가입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하다, 상담을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카카오
카카오톡 검색창에 보험남매 검색하셔서 연락주세요. 내 가족 보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꼼꼼하고 면밀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보험남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내 가족을 지키는 또 다른 보험가족, 보험남매의 지원쌤. 성혁쌤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하트를 하세요. 하기 싫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게 볼 하트를 해야지 귀엽게 나온다니까. 보라트는 나이가 어머님, 30이 아버님 건강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나이가 30이 넘으면은 불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해야지 불법이에요. 귀여운